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올 한 해 희망찬 소망과 당찬 각오를 다지며 시작하셨나요? 새해 첫날 지역민들은 덕담을 주고받으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특히 힘든 형편에도 서로 가진 것을 나누는 이웃들이 많았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전통시장. 사회복지사가 작은 선물을 들고 걸어옵니다. 6년째 매달 복지관에 떡을 기부하는 상인에게 새해를 맞아 감사 인사를 온 겁니다. 작년 한 해도 우리 지역 주민들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타인에게 은혜를 받고 산다는 생각이 들어 기부를 시작했다는 장인화 씨는 상인들에게도 웃을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며 새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냥 다들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돈도 돈이지만 많이 웃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1,000원의 식사를 제공하던 광주 북구의 한 식당. 사정이 어려워져 지금은 잠시 중단됐지만 새해에는 경기를 회복해 다시 봉사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저도 이제 일한 시간이 한 30년 이상 일을 한 사람인데 가장 어려웠던 시절보다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런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 좋은 희망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광주 지역 경제에서 가장 큰 축을 담당하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 직원들도 지역을 위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2024년에도 지역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역 경제 역군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광주 지역의 산업을 지탱하는 기아차의 책무라 생각하고 새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한국에 들어온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3년째를 맞는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 고향으로 돌아가길 소망했습니다. Первое это, чтобы в Украине война закончилась, и чтобы в Корее она не началась война, чтобы не было, чтобы все мирно было, чтобы. 각급 단체와 사업장에서도 신년회를 갖고 복된 한 해와 더 나은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시민들은 지금보다 좋아지길 바라는 희망과 함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2024년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어제 총선 100일을 앞두고 광주문화방송을 비롯한 지역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전해드렸죠. 이 결과를 보면 친명과 비명, 또 현역 국회의원과 도전자들의 심경이 많이 복잡할 걸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고전하는 형국입니다. 이 내용 주현정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분석했습니다. 총선 100일을 앞두고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의 특징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고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남갑 윤영덕 의원은 현역 프리미엄에도 4위에 그쳤고 동남을 이병훈 의원은 오차범위 아니기는 하지만 원외 인사에 밀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만 3명 나선 서구을에서는 김경만, 강은미, 양양자 의원 모두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의견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겠다. 현역 의원일지라도, 그러니까 인지도 면에서는 앞섰지만 이제 조직세가 약하면 여론조사에서 이제 밀릴 수밖에 없고 반대로 신인이더라도 조직세가 막강하면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결과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곳은 광주 8개 선거 가운데 6곳인데 현역이 우세를 보인 곳은 서구갑과 북구을, 광산구갑 등 3곳입니다. 하지만 이들 현역 국회의원들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서구갑의 송갑석 의원이 오차범위 밖에서 경쟁자들을 따돌리고는 있지만 추격자 3명 모두 두 자릿수 지지세로 추격하고 있고 북구을의 이영석 의원은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과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산구 갑의 이용빈 의원은 2위 박균택 후보를 14%포인트 차로 따돌리고는 있지만 상대가 정치 신인인 점을 감안하면 좋은 성적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 지역 언론사 합동 여론조사는 친명 후보로 분류되는 후보들의 직함에 이재명 당대표 이름을 넣지 않고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 교체에 대한 지역민들의 높은 의지를 확인한 여론조사로서 의미는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한편 이번 여론조사를 두고 광주 지역 각 국회의원실은
현역 의원들에 보내는 냉혹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성과 있는 의정활동으로 평가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이준석 신당의 출연과 이재명 당대표 피스프 전개될 정서 등을 감안하면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현재 광주에서는 3개의 복합 쇼핑몰 입점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적정한지를 놓고 그동안 시민들의 여론이 확인된 바가 없었죠. 이번에 4개 지역 언론사 합동 여론조사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물은 건데요. 1개가 적정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는데 그동안 긍정 일변도의 여론과는 조금은 다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3개 쇼핑몰 모두 들어서도 좋다고 했던 광주시로서는 조금 당혹스러운 여론 결과일 수 있습니다. 집중 취재 한 걸음 더 이어서 김영찬 기자입니다. 어등산 스타필드와 광천동 신세계 백화점 확장, 그리고 전일방 부지에 들어설 더 현대까지 현재 광주시가 추진 중인 복합 쇼핑몰은 3개입니다. 충분히 시장 규모가 광주 안에서도 있다. 그 돈이 지금은 외지의 백화점에 가서 쇼핑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걸 광주 안으로 들이는 것이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3개가 동시에 들어설 수도 있는데 시민들 생각은 엇갈립니다. 3개 모두 들어서는 걸 환영하는가 하면 오히려 생겨야지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광역시 중에 제일 적어요, 쇼핑몰이. 정말로. 오히려 더 발전 같이 하려면 그런 게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개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개 이상 생긴다면 그만큼의 있는 서민층들이 다 죽는다는 얘기죠. 시장이나 이런 아직도 이렇게 다 힘들게 일하고 벌어먹고 사는데 이 사람들이 다 살 수가 없을 정도까지 나와버렸어요. 그동안 시민들 여론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번 지역 4개 언론사 합동 여론조사에서 처음 시민들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 총선 지역구 6곳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개 혹은 2개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비슷한 비율로 1, 2위를 기록했는데 전체적으로는 1개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3개 이상은 10%대에 그쳐 가장 적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강기정 광주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복합 쇼핑몰이지만 대기업의 복합 쇼핑몰들이 경쟁적으로 입점하는데 경종을 울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가 1조 1천 정도의 캐파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 2개가 더 들어와 버리면은 이게 그 2조를 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광주시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기업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더불어서 또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여론조사 응답자들은 광주시의 복합 쇼핑몰 추진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6개 지역구에서 모두 60%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복합 쇼핑몰 추진에 긍정적이면서도 절제를 바라는 시민들 여론은 향후 광주시가 펼칠 정책과 사업자의 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은 올 한 해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움과 가르침에 더욱 집중해 학생들이 다양한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이정선 교육감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설명한 다양한 실력의 의미입니다. 이 교육감은 다양한 실력 중에 하나인 학력의 경우 수능 성적 등에서 하락세를 멈춘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계 고등학교의 공립과 사립 간 분위기 차이를 줄이는 것을 올해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잠자는 학교를 어떻게 하면 깨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아이들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 활동을 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취업률이 기대만큼 높지 않음을 인정하고 학과 재편 등의 학교 역량 강화를 통해 졸업생들이 최대한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지역사회와의 보다 원활한 소통도 강조했습니다. 일부 강성 시민단체, 교원단체와의 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럴수록 먼저 다가서서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다가가는 소통 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저희들이 원하는 것 사이에 절충점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교육감은 또 다시 책으로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책과 친밀해지는 기회를 넓히겠다며 독서에 진심인 학생들에게는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새해를 맞아 올해 첫 경매를 알리는 초매식이 열렸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고수온, 저수온까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수수협이 사상 최고 위판 실적을 거뒀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아직 어둠이 깔린 이른 새벽, 환하게 불을 밝힌 수협 위판장을 온갖 생선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경매사의 호루라기 소리가 새해 첫 경매를 알리고 싱싱하고 값 좋은 상품을 사려는 중도매인들의 눈치 싸움이 시작됩니다. 지난해 수산업계는 해마다 줄어가는 어족 자원과 반복되는 고수온, 저수온 피해로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큰 위기를 맞았지만 잘 견뎌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도 힘들었지. 손님이 안 왔어. 안 먹고. 지금도 피해는 있지만은 좀 낫지. 각종 악조건 속에서도 지난해 여수수협 위판 실적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281억 원의 위판액을 거둬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여수 공판장이 작업하는 여건도 좋고 또 억가 시세가 잘 나간 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은 더 많은 물량이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여수수협은 올해도 2천억 원의 위판 실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협이 설립 100년을 맞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이 뜻깊은 해에 또 한 번 입항고 신기록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새해 위판장에는 풍어와 경기 활성화를 소망하는 수산인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각급 기관들의 새해 업무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군과 경찰, 소방은 여느 때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새해에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빈틈없이 지키겠다며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해 연휴가 끝나고 동이 터오는 해군 3함대 부두. 출동 준비 중인 고석정 위에서 해군 장병들이 육상 케이블 철거와 호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어김없이 우리 해역을 수호하기 위한 출동 준비가 임박했습니다. 출항 시범운전. 출항 시범운전. 출항 시범운전. 해군 고석정은 힘차게 바다로 나아가고 군 장병들의 얼굴엔 비장한마저 흐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올 한 해도 평안하게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필승의 대비태세로 우리 바다를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경도 우리 어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비함정과 순찰정 정비를 마치고 출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전년과 다름없이 해양사고 예방 및 빈틈없는 해상 경계 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오늘도 소방서는 바쁘게 돌아갑니다. 119 상황실은 화재와 응급 신고에 대응하느라 분주하고 현장 출동 대원들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사다리차 등 소방 장비들을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소방대원들은 언제든지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출동 지령이 떨어지면 1분 1초라도 현장에 빨리 도착하겠다는 소방대원들.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각오는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다름없이 화재나 구조, 구급 상황이 필요하신 분이 신고를 해주시면 신속하게 출동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빈틈없이 지키기 위해 군과 해경 그리고 소방은 지금도 긴장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당한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테러를 규탄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 시청 정례조회에서
어떤 테러도 동의할 수 없고 배격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병훈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도 5.18 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뭉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광주 전남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각 예비 후보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테러를 강력하게 성토했습니다. 사업자 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앙공원 1지구가 아파트 단지 착공 승인을 받았습니다. 광주 서구는 중앙근린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비공원 시설인 아파트 착공 신고를 지난달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착공 승인으로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이달 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700여 가구를 건축하는 사업 계획이 앞서 승인된 중앙공원 1지구는 현재 사업비 조정과 선분양 전환이 타당한지 등을 검증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옥과 한우촌 김일재 회장님이 2천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정상기업 이정호 대표이사님이 2,500만 원을 보내오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이 지난달 폐업한 것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 파괴 행위라며 광주시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는 10년간 수탁 운영해온 전남대병원이 공익적자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광주시는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폐업으로 내몰았다며 폐업의 책임은 전적으로 광주시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오늘 신년사에서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철 사장은 한전이 감당할 이자가 하루 90억 원으로 예측된다며 요금 조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함께 발표된 경영 방침에는 단계적인 요금 인상 추진 계획이 담겼습니다. 새해를 맞아 광주와 전남 주요 기관과 정당들이 신년회를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교육청 등은 일제히 신년회를 열고 각오를 새로이 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도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돌입했습니다.